안녕하십니까, 동실입니다. 어린 왕자로 보는 인간관계의 그 세 번째 이야기, 어린 왕자의 사랑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어린 왕자의 첫 만남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첫 만남에 대한 매너와 팁들을 조금 안내해 드렸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린 왕자 이 책의 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순수함을 잃지 말자, 동심을 이어가자는 내용의 동심을 말하다 편이었고요. 세 번째 이야기, 어린 왕자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책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야, 너의 소박하고 쓸쓸한 삶을 조금 알게 되었어. 네 마음을 평온하게 달래주는 것은 해질 무렵의 아름다운 풍경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이야. 나흘째 된 날 아침 네가 한 말을 듣고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 난 해질 무렵이 좋아요. 우리 해지는 걸 보러 가요. 아직 좀 더 기다려야지. 기다리다니 뭘요? 해가 지길 기다려야지. 처음에 어린 왕자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자신이 한 말이 우스웠는지 이렇게 말했어. 지금도 나는 내 별에 있는 기분이에요. 맞아,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는 해가 져. 프랑스로 금세 날아갈 수 있다면 해가 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프랑스는 너무 멀어. 그러나 너의 작은 별에서는 의자를 조금 끌어당겨 앉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보고 싶은 석양을 마음껏 볼 수 있어. 어느 날에는 해 지는 모습을 44번이나 보았어요. 잠시 후 너는 말을 이었다. 아저씨도 알 거예요. 누구나 몹시 슬픈 날에는 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요. 44번이나 볼 만큼 슬펐었니? 어린 왕자,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여기서는 여기 짧게 이어가는 부분인데요. 난 해질 무렵이 좋아요. 해지는 걸 보러 가요. 라는 대사가 나오죠. 동심 속에서는 자기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애기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 어른들은 이걸 생각해야 되고 저걸 생각해야 돼서 너 그거 안 돼. 하지 마. 근데 애기들은 때려 쓰고 왜 그게 안 된다는 건지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입할 수 있는 용어가 YOLO 같아요. YOLO. You only live once.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얘기죠.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별에 사는 왕자라는 거죠. 그 작은 별이니까 의자를 한 번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트지페리의 인생을 제가 자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그의 인생이 여기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생트지페리가 뭐 자동차 외판원 회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리고 비행사로 근무를 하고 또 우편 집중국에 가서 또 그런 일들도 하고 하는 것처럼 어, 자기가 원하던 일들을 끝까지 이어갔어요. 그 중에 제일 원했던 게 비행사였죠. 어, 이제 니 그만 비행기를 타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한 뒤에 그냥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했던 일을 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내가 보고 싶을 때 해주는 모습 보면 되지. 왜? 그게 어때서? 라는 겁니다. 자, 또 이어갈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린 왕자의 사랑의 대상, 꽃이 나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비밀 이야기를 또 하나 들을 수 있었다. 혼자 오랫동안 생각하던 어린 왕자가 불쑥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요? 양은 무엇이든 닥친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먹을까요? 물론이지. 그럼 꽃에 가시는 왜 있는 거죠? 그때 나는 볼트가 꽉 조여있는 비행기 엔진을 손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비행기 고장이 생각보다 심각한 데다가 마실 물도 얼마 남지 않아 몹시 불안했다. 가시는 왜 있는 거냐고요?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하면 끝까지 대답을 듣길 원했다. 나는 볼트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는 아무 필요가 없어. 괜히 꽃들이 심술을 부리는 거지. 그래요? 잠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던 어린 왕자는 원망스러운 듯 투명하게 말했다. 아저씨는 엉터리예요. 꽃들은 연약하고 순수해요. 나름대로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요. 가시가 있으면 무섭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 볼트가 끝까지 빠지지 않으면 망치로 쳐서라도 빼야겠다. 하고 생각한 찰나인데 어린 왕자가 또 반의했다. 아저씨는 꽃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하자. 이제 그만. 나도 몰라.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니. 어린 왕자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중요한 일? 기계 기름으로 범벅된 한 손의 망치를 들고 비행기 위에 엎드린 내 모습을 바라보며 어린 왕자가 웅얼거리듯 말했다.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는군요. 나는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어린 왕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아저씨는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어요. 다 뒤섞여 있다고요.
어린 왕자는 매우 화가 나 있었다. 그의 황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내가 아는 어느 별에 아주 새빨간 얼굴을 한 남자가 살았어요. 단 한 번도 꽃향기를 맡아보거나 별을 바라보거나 누구도 사랑해본 적 없는 그런 남자였죠. 그는 온종일 계산만 하면서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말했어요. 교만으로 가득 찬 그는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에요. 뭐야? 버섯이었다고요. 어린 왕자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이 창백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요. 양들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을 먹어왔고요. 그런데도 꽃들이 왜 그리 힘들게 가시를 만들어 왔는지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양들과 꽃들의 싸움이 어째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얼굴이 새빨간 남자가 계산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오직 내 별에만 있는 꽃 한 송이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꽃을 어느 날 아침에 양이 무심코 먹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고요. 어린 왕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말을 이었다. 오직 하나뿐인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백만 개의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사랑하는 꽃이 저 별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별이 빛을 잃어버린 기분일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어린 왕자는 말을 더 잇지 못하더니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느새 밤이 깊었다. 나는 조용히 연장을 내려놓았다. 망치와 볼트, 갈증과 죽음이 모두 부질없이 느껴졌다. 어느 행성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사는 이 지구를 찾아온 어린 왕자는 위로가 필요했다. 나는 두 팔로 어린 왕자를 보듬어 안았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네 양에게 입마개를 씌워줄게. 그리고 꽃에게 보호망을 입히고.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 자신이 매우 미숙한 존재로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마음에 다가가고 그에게 감동을 주며 그와 한마음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참으로 신비로운 것 같았다. 어린 왕자가 화를 냅니다. 꽃에 대한 얘기 때문에 화를 내죠. 어린 왕자의 가시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어린 왕자가 화를 내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린 왕자의 그 뒤에 보면 알겠지만 어린 왕자에게는 꽃이 그냥 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하는 존재에게 있는 가시 하나조차도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화가 난 거고요. 또 하나는 왜 사람의 본질,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왜 이렇게 중요한 본질을 놔두고 그냥 겉으로 그냥 그 주인공 입장에서 바라보는 성가신 존재의 가시로 묘사하느냐는 거죠. 그 가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바라보려고 왜 하지 않느냐에 화가 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는군요 라는 게 있어요. 여기 어른들이란 거는 어린 왕자가 보는 어른들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을 아는 척 한 거죠. 사실은 주인공이 여기 보면 아저씨는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어요. 다 뒤섞여 있다고요. 아저씨도 진정 중요한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이 어린 왕자에게 네모난 상자를 하나 그려주면서 이 상자를 그려주면서 네가 원하는 양은 네 안에 있어 라고 그려줬던 것처럼 그에게 그 주인공은 조금은 어른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는 사람이었죠. 근데 실망을 한 거죠. 나중에 뒤에 보면 장사꾼이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만난 사람 중에 장사꾼이 나오는데 그 장사꾼 얘기가 나오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주인공 너도 그냥 어른이네. 진짜 순수함을 모르고 진짜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어른이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예를 들자면 사실은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그런 만약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칩시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공격적인지 나하고 성가신 존재네 그냥 끝 안 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이 사람은 별로인 사람. 그런데 어린 왕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시가 왜 나와 있는지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은 양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를 조금씩 힘들게 키워왔는데 이 가시가 왜 중요하지 않냐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고 아니면 어떤 뭐 음식에 대해서든지 나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속된 말로 내가 낸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낸데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라온 환경이
혹시 그렇게 만들진 않았을까? 라고 한 번쯤은 재고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임마 내가 낸데 임마 만나기 싫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런 성향을 지녔을까 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재고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방어기제라고 부르죠. 심하게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쁘게 하는 얘기가 아닌데 마치 자기에게 욕을 한 것처럼 받아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를 뭐 디펜스 메커니즘인가 뭐 그렇게 뭐 의학적으로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뒤에 이면에 아픔이 있다는 거죠. 상처를 받고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그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누가 보기에는 왜 무슨 말만 하면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건 공격적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기제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어기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장미는 지키기 위해 가시를 가지는 것. 우리는 그냥 가시가 있는 사람은 별로야 라고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장미에 가시가 왜 있느냐는 거예요.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미에 가시가 왜 있는지, 우리 인간관계에 비춰보게 되면 이 사람의 성격이 왜 이럴지, 이 사람이 왜 술을 왜 못 먹는지, 이 사람이 곱창은 왜 못 먹는지, 이 사람이 닭발을 왜 못 먹는지, 그게 알러지가 있어서인지 안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어서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알아볼 시간은 줘야 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이면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가시가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뒤늦게 알았는 거죠. 주인공이 잘못했다고. 그리고 양에게 입마개를 씌워주고 꽃에게 보호망을 입히고. 근데 뭐 어린 왕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이제 이미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미 꽃을 떠나왔거든요. 떠나왔지만 그에게는 꽃이 사랑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오늘 제목인 어린 왕자의 사랑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얼마 지나지 않